3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방파제가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1200원이라는 마지노선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이 나라에서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의 체력을 증명하는 성적표이자 서민들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성벽이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달러를 벌어오면 그 돈이 원화의 가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팔고 현대차가 자동차를 팔면 우리 돈의 가치는 안전할 것이라는 수출 코리아의 신화가 30년간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인 2026년 1월 14일 워싱턴에서 날아온 한마디가 이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원화의 약세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환율은 1480원을 위협하고 있었고 정부의 구두 개입에도 시장은 비웃듯 달러를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수장이 동맹국의 통화 가치를 두고 공개적으로 이상하다고 지적한 순간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기능이 고장났다는 사망 선고이자 누군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왜곡하고 있다는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지금 서울 여의도와 강남의 풍경을 보십시오. 화려했던 네온사인은 그대로지만 그 아래를 걷는 직장인들의 손에는 13,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이 들려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8,000원이던 점심값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값은 50%가 뛰었습니다. 마트 진열대 앞에서는 주부들이 수입 과일 하나를 집었다 놓았다를 반복합니다. 더 처참한 광경은 따로 있습니다. 새벽마다 스마트폰을 켜고 잠 못 드는 2030 세대입니다. 그들은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사기 위해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 밤을 새웁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자국 통화를 신뢰하지 못해 서학개미가 되어 탈출하는 행렬,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의 뱅크런 없는 뱅크런 현장입니다.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냈던 국민연금 수백조 원의 이면입니다. 환율을 방어하겠다며 여러분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달러를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날아온 거대한 청구서가 있습니다. 바로 510조 원입니다. 반도체 패권 전쟁과 한미동맹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국내에 쏟아부어야 할 돈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원화는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수입 물가 폭등과 자산가치 하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월급이 당신의 아파트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는 순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아시아의 호랑이라던 원화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정부는 경제는 튼튼하다고 말하고 미국은 환율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하게 원화를 버리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 서늘한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510조 원의 청구서와 무너진 원화의 민낯을 공개합니다.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 경제의 성공 공식은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수출이 잘 되면 나라가 부강해진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하고 현대차가 미국 시장을 휩쓸 때마다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쌓이면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고 달러가 많아지면 원화의 가치는 안정되거나 강해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 좋다.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환율은 내려간다. 달러가 흔해지니까요. 2024년과 2025년 한국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역대급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11월 경상수지 흑자는 122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상식대로라면 지금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로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데이터를 보십시오.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환율은 1400원대 중반에 고착화되었습니다. 심지어 1500원을 위협합니다. 베센트 장관의 말대로 경제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 현상입니다.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M2 비율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153.8%에 달합니다. 반면 미국은 71.4%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시중에 풀린 돈이 미국보다 2배나 많다는 뜻입니다. 돈이 흔하면 가치는 떨어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와도 국내에 원화가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수출 호조로 펀더멘털이 좋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은 지금 시장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수출로 번 달러는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그 달러를 그대로 해외 공장 짓는 데 씁니다. 수출 대박이라는 뉴스는 나오는데 내 주머니의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 수출이 늘어날수록 국민은 가난해지는 풍요 속의 빈곤. 이것이 2026년 한국 경제의 아이러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 경제를 옥죄는 세계의 덫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새벽 2시 여의도 증권가 트레이딩룸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딜러들은 모니터를 보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또 나간다 또. 화면에는 수억 달러의 매도 주문이 찍힙니다. 외국인이 파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기업, 한국의 서학개미 그리고 한국의 국민연금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돈을 굴리는 주체들이 자국 통화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1,400원 환율의 진짜 민낯입니다. 이 현상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구조적 유동성 함정과 자본수지 역조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 벌리는 족족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뚫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의 크기는 510조 원입니다. 첫 번째 덫,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약속. 지난해 한국 정부와 미국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맺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강제된 자본 유출입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대기업들은 국내에 쌓아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텍사스와 조지아에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A단계, 기업이 수출로 달러를 법니다. B단계, 과거라면 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 국내 직원 월급을 주고 세금을 냈습니다. C단계, 번 달러를 그대로 미국 법인으로 보냅니다. 혹은 원화를 팔아 달러를 더 사서 보냅니다. 결과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시장은 이 거대한 달러 수요를 미리 반영하여 원화를 팔아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국은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 세계 투기 세력이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덫, 1968조 원의 가계부채와 금리 딜레마. 미국 금리가 4.5%이고 한국 금리가 3.5%라면 돈은 당연히 이자를 더 주는 미국으로 갑니다. 이를 막으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교과서적인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올릴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1968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2.3%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영끌족이 파산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합니다. 소비가 죽습니다. 금리를 안 올리면 한미 금리 차이가 벌어져 외국인 자본이 탈출합니다. 환율이 폭등합니다.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손발이 묶인 채 링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죽고 내리면 환율이 죽습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한국은행은 8개월째 금리를 동결하며 버티고 있지만 시장은 한국은행의 무력함을 이미 간파했습니다. 세 번째 덫, 국민연금의 환해지 딜레마. 국민연금은 자산 규모 1,400조 원의 거대 고래입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즉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을 삽니다. 이것이 환율 상승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게 환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환해지란 미래에 받을 달러를 미리 파는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어 환율을 낮춥니다. 문제점,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했다가 환율이 더 오르면 막대한 손실을 봅니다. 실제로 2024년 정부 요청으로 환해지를 했다가 약 5억 달러의 기회비용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지키려면 수익을 쫓아야 하는데 당장 나라 경제를 살리려면 손해를 감수하고 달러를 팔아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현재의 환율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마치 옷을 벗어 불을 끄는 격입니다. 당장 불은 잡히겠지만 결국 자기 몸까지 벗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펀더멘털과 환율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돈은 국내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가 아닌 해외, 특히 미국으로 직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의 덫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덫은 서로 얽혀 있어 하나를 풀려고 하면 다른 하나가 더 조여듭니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터지고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치솟습니다. 투자를 이행하면 자본이 빠져나가고 투자를 거부하면 관세 폭탄이 떨어집니다. 국민연금은 환율을 방어하려다 오히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까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10조 원의 청구서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10조 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제조업 공동화입니다. 삼성, SK, 현대차가 미국에 짓는 공장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더 짓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고용, 기술력, 세수를 통째로 미국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 미국 텍사스에 짓는 반도체 공장은 약 200억 달러, 우리 돈 28조 원 규모입니다. 이 공장이 가동되면 그곳에서 생산된 반도체는 미국 시장에 직접 공급되고 고용은 미국 노동자에게 돌아가며 법인세는 텍사스주에 납부됩니다. 한국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그저 동맹이라는 이름뿐입니다.
2035년 10년 후 한국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환율은 1,500원대에 고착되어 있고 수입 물가는 폭등해 일상적인 장보기조차 사치가 되었으며 삼성, SK, 현대차의 본사는 한국에 있지만 핵심 생산 거점과 R&D 센터는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남은 건 저임금 단순 조립 공정과 텅 빈 공장 부지뿐입니다. 국민연금은 환해지 손실과 해외 투자 실패로 고갈 위기에 처했고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원화를 신뢰하지 않아 급여를 받는 즉시 달러나 가상화폐로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510조 원의 청구서가 우리에게 가져올 미래입니다. 물론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왜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510조 원 투자를 이행하면 자본 유출이 심화되고 환율은 더 오릅니다. 그러면 국내 경제는 더욱 피폐해지고 국민의 부담은 커집니다. 반대로 투자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정부는 즉시 한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수출은 붕괴되고 한국 경제는 더 큰 위기에 빠집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스스로 환율 정책을 결정할 수 없고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도 자유롭지 못하며 심지어 국내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할지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510조 원의 또 다른 얼굴, 경제 주권의 상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510조 원의 파도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 파도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산을 다변화하십시오. 원화만 들고 있으면 환율 상승으로 구매력이 계속 녹아내립니다. 따라서 달러, 금, 미국 주식 등으로 자산을 분산하여 환율 리스크를 해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채를 줄이십시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빚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 버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환율 흐름에 민감해지십시오. 환율이 급등할 조짐이 보이면 즉시 달러나 금으로 자산 일부를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510조 원의 파도는 개인이 막을 수 없지만 서로 경고 신호를 공유하면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진실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의 환해지 실제 효과와 2026년 한국 부동산 시장의 운명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510조 원의 청구서는 이미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무시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준비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는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생투자 인사이트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